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 인제주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오영훈 도적의 밑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그동안 수없이 나왔던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와 오영훈 도정이 생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덕순 제주도 행정학과 교수와 정민구 제주도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006년에 시구를 없애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뭐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단체 부활 같은 논의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렇죠. 또 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오영훈 도정이 왜 다시 기초단체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 인생은 그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시군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지역, 서귀포시나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다. 예. 그래서 행정의 민주성,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논쟁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제주의 참 주인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민구 의원께서는 이런 논의가 다시 재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 주민자치단체 관련 거기도 계셨는데. 저는 이 행정처리 개편에 관련해서는 많이 관여를 했었고, 그 연구하는 데 참여도 했었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언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제가 보건대 정치인에게 이렇게 좋은 공약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와닿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이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15년째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과연 도지사 공약으로 이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다 이게 나와 있고, 오히려 이번에 오영훈 당선자께서는 보통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만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셨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꼭 집어서 5개, 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자라고 이야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어떤 핵심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기초단체장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 하나고, 두 번째가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 같은데, 양 교수께서는 그 관련된 토론회 가셔가지고, 기초단체장을 기관대리평으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관대리평이 어떻게, 단체장을 뽑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만 뽑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담당하는 총리는 다수당에 있는 총수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관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의원들만 뽑고 이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통합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주도가 도세는 전국 1%지만 사람들의 똑똑함이나 이런 것들은 한 전국 상위 1%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 운영보다는 집단적 운영을 하게 되면 갈등도 좀 줄어들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기관통합형이냐 대립형이냐 기관 구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재조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한번 제주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우리 도민들이 가장 익숙한 거는 직접 선출이죠. 단체. 근데 과연 직접 선출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인가? 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을 던지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수님께 질의드렸던 게 그거죠.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란 무엇인가? 그럼 기관통합형을 얘기하고 의원내각제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저는 큰 그림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또 문제가 걸리냐면 그러면 기초만 할 것이냐, 예. 기관 통합형을.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통합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진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 앉아서 미래지향적 우리 지방자치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까지 이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원만 뽑고 거기 그 안에서 뭐 시장을 선출한다 이런 방식이 국내에 없는 거다 보니까 예. 특히 제주도민들은 생소한데 예. 실제로 추진하려면 어떤 거부감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고 있고 예.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제주의 여건에 맞느냐에 대한 예. 고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중앙정부의 설득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 설득에 대한 명분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주도가 약간의 고름배기들이 있으니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역을 운영해보자. 아직은 도민들에게 정확히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낯설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도민들에게 알려준다면 예. 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군 의원이 없어진 지 16년이 됐는데 예전에 시군 의원들 어떤 자질 문제, 역량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뭐 있었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초 단체를 다시 부활해서 기초의원을만 뽑아서 시장을 뽑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역량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광역의원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자질과 그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과연 그거를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요.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광역의원 숫자가 교육위원 포함 45명이란 말이죠. 줄어들 아까 수 있다. 교수님,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라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 동의할 수 있어도 구체적 사안으로 갔을 때는 해결할 게 많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외국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럽 사례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 기관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왕 화두가 던져진 김에 제주 지역 사회에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연구를 해봐서 한번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게 제왕적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새로 뽑히게 되는 기초자치장이 어느 정도 범위의 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데 지금 제왕적 도지사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주로 광역적 업무하고 제주 발전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생활자치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줌으로써 역할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생활자치요, 풀뿌리 민주주의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정말로 제주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역할 배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좀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도 넘겨줘야 된다고 당연하죠. 않으십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건은 그것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주어지는 권한, 그리고 현재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이 부분에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기관통합형으로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적용되는 그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준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에 대한 그림 그건 광역에서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권한들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난 우리 특별법에 그런 근거를 두더라도 과감하게 그 기초자치단체에게 주어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이양법에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니 그거는 기존의 시장 군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다 갖고. 독립적으로 갖는 겁니다. 갖는 데 있어서 역할, 그러니까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왕직 도지사라 하면은 도지사가 제왕이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혼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왕직 도지사가 하는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장에게 준 권한 플러스 알파를 더 줄 수 있으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논리가 갖게 되겠죠. 됩니다. 네. 제왕적 도지사가 아닌 모습이 뭐냐면 도청 앞에서 하던 시위가 시청으로 가서 하게 되면 그때 되면 권한이 분산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권한이 분산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의의 두 번째 핵심이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어떻게 나누냐는 건데 현재 어떤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자치구역을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가, 그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생활권과 경제권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그다음에 돈의 문제도 있거든요. 재정의 자주성.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세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설득이나 명분이 없을 것 같고요. 두 개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세 개. 그다음에 현재를 4개의 동제주, 서제주, 그다음에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해서 4개. 그다음에 좀 더 생활자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서귀포시 해가지고 총 6개의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각 장단점을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수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단체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 의원께서는 몇 개로 나누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게 참 고민거리죠. 근데 저는 이번에 당선자께서 이 화두만 던졌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재반 문제들은 어쨌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결정나면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기초자치단체를 5개에서 6개로 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규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읍면동이 좀 강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정 안덕을 붙여놓으면요. 안덕분도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보건데. 거기에 선출식 의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여타의 재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개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당선자께서 너무 앞서 나가셨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진들에게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자. 대신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대로 우리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저는 이러한 결과가 가장 갈등과 혼란을 없애는 결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오영훈 당선인이 5개 자치단체를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5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선인이? 사실은 우리가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추진할 때 6개 정도로 행정시를 출범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대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도 증가했고, 또 하나는 생활자치 규모로서 적정한 것이 한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을 기준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제주 지역 운영에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활자치가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의 자치단체 수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방향성이고 그 어떤 연구자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대여섯 합니다. 개라는 숫자가 뇌리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분들이 16년째 예. 지금 두 개 행정시 체제 생활 패턴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여섯 개로 쪼개서 갈 경우에 어떤 주민들의 거부감, 반발 좀 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반발보다는요. 예. 이제 6개를 예를 들어 한다면은 이제 구역을 나눠야 되잖아요. 예. 나눈 이후에 반발이 심하겠죠. 예. 나누기 전까지는 관심들이 없을 거고요. 저는 이제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몇 개를 정해버리니까 이제부터 이제 출발이 틀려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선자께서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서 기관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 보통 3만에서 5만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인구는 제주시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예. 집중돼 있단 말이죠. 이게 또 다른 난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좀 용역진에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순리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광역자치단체는 기관 통합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짐을 또 지우시는지. 근데 예전에 4개 시군일 때도 사실 지역 간의 마찰 갈등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기초단체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더 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 과거의 4개 시군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집을 건데. 그럴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 그 용역지라든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죠. 예. 그 부분에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죠. 저는 2005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점진환과 혁신하는 내용이 전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혼란과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빨리 용역을 해서 시간을 두고 도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라면은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강원도가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없애지 않고 기존의 18개의 시군을 유지한 채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쩌면 제주가 직접 선출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인 걸 보고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냥 둔 상태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근데 저희들이 시군 폐지가 없어진 이유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 전에 제주도 자체가 먼저 시군 폐지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중앙정부가 받아서 특별자치도로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제주도에 대한 선례를 보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출발점이 약간 틀립니다. 오히려 강원특별자치가 출범되면서 제주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의 논리를 또 명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적인 주는데 우리 안 주냐 이런 그런 설득의 명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또 지금 메가시티 공약에 근거한 특별자치도 탄생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제주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한 대의적 여건이 좀 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3월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용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2006년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당시에 금지 조항으로 두지 않고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는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조항으로 법 조항을 만들었다면 이런 논의 없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제주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법률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또 이제는 사실은 뭐 크게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게 우리가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기관 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기초단체가 생긴다면 이게 법정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단체가 되는 겁니까? 법정. 예, 우리나라의 다른 시군. 시장군소회에 가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없는데. 똑같은. 예. 근데 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사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과 가능성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이 개정안. 제가 그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을 이제 그 우리 제주도 지원위에 제출을 하면서 가서 행안부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국회 가서 그 많은 분들 만난 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제가 시군 폐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논리는 이미 이제 벗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영훈 당선자께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서둘러야죠. 우리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넘었을 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 3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가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전제는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모르겠습니다.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언론에 이런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빨리 이걸 처리를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도민들이 그럼 이번에 진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기 위해서 당선자가 의지가 있구나. 그런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당선자께서는. 근데 만약에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행안부를 간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일단 거부를 하겠죠.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일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논리를 피면서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군 폐지를 하고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많은 권한을 주었지 않느냐. 또 뭘 달라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논리를 배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가야죠.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또 연구할 고민이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행안부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설득 논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변경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기관 통합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지금 딱 고정화됐거든요. 고착화됐고, 그걸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역할도 우리가 새롭게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설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지금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지방자치법에는 4대 지방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자치단체 장협의회하고 의회 의장협의회하고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접근한다라면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추가적인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저는 교수님 논리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고 당선자가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녀야죠. 그래서 그 기본 논리는 교수님 말씀대로 가져가되 기본적으로 후반기 원구성돼서 국회 원구성돼서 빨리 처리를 하면은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반대 논리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당선자께서 아마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영훈 당선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든 다음에 2024년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민투표에서 뭘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건지 찬반을 물을 건지 아니면 방법을 물을 건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거는 국가사무거든요. 예.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에 있어서 국가정책 결정 대상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를 부활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룰 대상이 행안부가 아니다. 아니죠. 행안부가 예. 제2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행안부를 설득해서 행안부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투표를 한번 해봐라 예. 라고 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구성을 달리하는 것, 통합형,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사무에 대한 재배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지방분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행안부를 설득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민들이 도입할 것이냐 예. 반대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주민투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 우리가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법정 선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동안 주민투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4월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고 2024년에 그러면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당길 수 있으면 좀 더 앞당기는 것이 저는 좋다. 왜냐하면 자칫 이게 오영훈 도정의 블랙홀 역할을 해서 모든 이슈를 씹어 삼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주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 주민투표를 하려면 이제 도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뭐 행정시설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단체 부활 장기간 논의가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죠. 관심보다 오히려 그냥 어떻게 가는지 보자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도 이제 궁금했던 게 주민투표를 몇 번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주시를 두 군데로 나누자는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들어가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하자 말자만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은 권역의 문제도 주민투표 대상이냐. 단체장 뽑은 방식도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고 권역은 안 물어볼 것이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시 체제인데 이 행정시장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법익격이 있는 단체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저께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에 보면은 어쨌든 4년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로드맵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일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 이후에 도민들하고 공감대 속에서 주민투표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보자라는 것도 새로운 안이 될 것 같아요. 전제는 도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금 8월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구성하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기초단체 모형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가면 어떻게 의원 당선인 구상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늦습니까? 글쎄요. 그게 왜 10월 달에 하죠? 용역을요? 네. 제주자치도가 밝힌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7월 1일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도민들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라면요. 저는 7월 달에 위원회 설치해서 8월 달부터 용역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몇 군데 되질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빨리 도출해낸다라면은 도민들이 그걸 알릴 시간이 있잖아요. 저 그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길어질수록 도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또 오영훈 도정이 자칫하다가
이 논의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정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하루라도 빨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더불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예. 돼.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모든 도민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범도민 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공감대 형성하는데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예. 자칫 행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영훈 당선인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영 교수는. 저는 어저께 그 토론회 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도지사 공약에 그리고 당선을 하기 위한 예. 도민들에게 장밋빛 한 상을 주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자의 진정성, 그리고 의지 있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밑그림들을 빨리 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요, 4년 안에 절대 못 합니다. 예.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또 다른 재선을 하기 위한 다시 또 이런 그 내용으로 뒤처진다라면은 도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번만큼은. 예.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마지막 기회라고 삼아서 한번 도민들이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